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현재 양시장 지금도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2% 상승해주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조정을 받습니다. 0.52%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HAB의 영향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까의 그 반납을 회복을 조금 다시 하는 모습, 26%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HAB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고 추후에 문제 해결해 나갈 자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긴 하는데요. 뭔가 불확실성인 측면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마지막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유튜브 상담부터 보겠습니다. BH, 이 종목 요즘에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5%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정재훈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네. BH를 좀 매수를 했어요. 스마트폰 부품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난주 2월 8일부터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뭐 증권사 리포트야 고무줄입니다. 올라가면 더 올려잡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빠지면 목표 주가 하향하는 게 일단 리포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BH가 FPCB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 쪽과 애플 양사에 공급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부진했던 요인이 일단은 휴대폰에 대한 대수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못했고 BH의 PCB 채용 부분들이 좀 떨어졌었어요.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22,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비중이 5%고요. 뭐 지금 자리대 만약에 이제 19,900원, 20,000원 언저리인데요. 다시 19,000원 정도대에 오게 되면 저는 이 자리대에서는 비중이 5%시니까요.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 정도를 좀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한 21,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리면 19,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추가로 5%에서 10% 정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좀 저항 라인대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질 거니까 22,500원 그 자리대 오게 되면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BH는 상담 여러 번 보내주셔가지고 낮아질 때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루원이고요. 매수가 1,73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그 올라왔던 그 꼬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 전부터 매수하셔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사업을 하면서 이제 5G하고 연관이 된 부분, 그다음에 이치 기반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치 기반을 갖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광고를 좀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기사라든가 어떤 내용의 광고를 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또 다시 계속해서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 20년도에 보시면은 전년도보다도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드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갑자기 또 급등할 때가 있어요.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는데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는 1,900원 정도 또는 2,000원까지 이 사이까지 한번 1차적으로 좀 보시고 그때 이제 어떤 뭐 재료가 모멘텀이 크게 퍼진다 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00원에서 2,0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손절 라인은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또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로 주시면요.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JYP 엔터테인먼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41,300원에 비중 8%. 오늘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손실 중이세요.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JYP 엔터를 41,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컨텐츠 쪽 엔터주들의 흐름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 정도면은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32,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세요. 단가를 낮추시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매수가 정도가 저항 자리대죠. 그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 혹은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차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밀리면 일단 추매를 좀 해서 단가 낮춘다. 그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는 일단 추매한 물량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추면서 수익 실현을 향해서 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NG캠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103,000원에 비중 10%. 이분도 조금 손실 중이신데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예, 이번 지금 매수가가 103,000원 보시면 이 정도 가격대 된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 그것도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금 상태에서 좀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통해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이 정도 한 21선, 61선 정도 조금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61선까지 좀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면서 절반 정도 본전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가격대는 한 11만 원 정도 이때까지 절반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가다가 매수가 밑으로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 하면 그때는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교체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요.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는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문자 상담 다시 볼게요. 이번 종목은 8호입니다. 매수가 3,040원의 비중 15%. 근데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정재훈 위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 3,04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비중이 15% 정도 되시고 나름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차트만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 때문에 금일 좀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주식은 차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관리 종목 지정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아마 개파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개파락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거 매도하고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손실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손절도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량 다 못 하시겠다라면 3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한가까지 가게 되고 또 더 이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좀 조금이라도 반등했을 때 나오시는 탈출하시는 종목 교체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엔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 9,64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뭐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또 휴대폰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또 뭐 드론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에서 보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고,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전년도에 20년도에 이제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났던 게 이게 조금은 좀 아쉽다. 일단은 뭐 올해 21년도에 또 어떻게 이제 돌려놓느냐가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유보율 좀 봤을 때 안정적인 재무 구조 있으니까 뭐 한 해 정도의 뭐 실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가 9,630원, 40원 지금 거의 뭐 오늘 뭐 가격대와 비슷하게 좀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출렁거려서 조금 밀린다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늘려가도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60일선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050원인데 이걸 좀 돌파를 해서 11,500원 정도, 1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이 빠진다 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면서 장기적으로도 또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그리고 2612번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또 문자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벽산이고요. 벽산, 매수가는 매수가 2,000. 비중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 2,700원에 40%예요. 2,700원에 40%.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단기도 괜찮고 중기 정도도 괜찮고 그랬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다 보니까 지난번에 2,900원이 넘었는데 더 갈 줄 알고 제가 못 팔았어요. 어머니 단기로 보셨네요. 그러니까 2,900원에 2,900원 정도면 파시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음. 더 봤어요. 네? 더 목표가를 예, 더 높게 봤기 때문에 목표가를 더갈 얼마로 줄 알고. 보셨는데요? 저는 한 3,500원까지. 그럼 3,500원을 목표가로 봤는데 2,900원대 올랐는데 그걸 매도를 못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더 갈 줄 알고 전 매도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그렇죠? 매도를 예. 안 하신 거죠? 안 한 거죠. 음. 예, 근데 빠지니까 불안한 거고요? 예, 그 너무 빠진다 싶어서요. 에이, 어머니 그 2,7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뭐 빠져봤자 뭐 10%도 안 빠졌네요. 아, 불안하지는 정도는 아닌데 제가 비중을 많이 싫다 보니까 네. 한번 벽산에 대한 전망을 조금 전문가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서. 어머니 크게 걱정할 주식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네. 그리고 어머니 목표로 하신 그 단가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조금 이 비중을 한꺼번에 40%를 사셨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변동이 나오면서 좀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벽산이 건자재 쪽 사업하고 있죠? 네. 정부에서 주택보급 늘린대요? 줄인대요? 늘린다고 그래갖고. 늘린다고 좋아서 그러죠? 했죠. 예. 그러면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정책이 바뀌면 물량을 늘린대요. 그럼 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늘겠죠. 당연히 늘겠죠, 어머니. 네. 잘 사셨어요, 주식. 잘 사셨는데 예. 한 방에 질렀으니까 그게 불안하신 거거든요. 예. 어머님이 생각하신 목표가대로 끌고 가세요. 괜찮으니까 실적 괜찮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올 거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KPX 생명과학이요. 네, KPS 생명과학 매수가 네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11,900원에 10%요. 11,900원에 10%. 네네. 일단은 조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힘드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네네.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매수는 뭐 최근에 하셨어요? 지난달? 아, 이거요, 한 달은 안 됐고요. 예. 예. 아무튼 최근에 매수하신 거 맞죠? 네네. 네. 뭐 어떤 한 3주, 예. 한 3, 4주 된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특별하게 매수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누가 추천해서 이거를 했거든요. 아, 누가 근데 추천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고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막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수익도 안 누가 나고. 추천해서 사셨다고? 네? 누가 네, 추천해서 추천이요. 사신 거잖아요. 예, 예, 네.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은 가져가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이게 매수 후에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면은 그거는 내가 그 종목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공부가 됐더라면 아무리 이 종목이 누가 뭐라 해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어머니 자체에서는 좀 누군가에 듣고 좀 하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으세요. 일단은 근데 급등한 후에 주가 좀 네. 흐름을 보면은 급등 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했고 12월 23일에는 또 관련이 없다고 해서 급락이 나온 후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도 봐도 지금 지난해 11월 달에 크게 상승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등이 나오면 아까 매수가 말씀하셨잖아요. 11,900원. 네. 여기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네.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 반등 구간에서 나오시라는 말씀 이게 드립니다. 어디 업체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 들리세요? 예. 지금도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디 그 리딩 업체에서 준 거라고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어머니, 그건 그대로 하시고, 네. 제가 보는, 저한테 이제 거기서 했는데 믿음이 안 가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신 거잖아요. 아 근데 계속 내려가고 수입도 안 나니까요.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좋지만은 그거를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셨을 경우에 가져가기 편하세요.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그 올 때 좀 이렇게 실이 많이 걸리나요? 예? 실이 많이 걸리나요? 매수가 올라올 그거는 이제 때까지? 뭐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뭐 날짜를 알 수는 없는 거고 뭐 제가 그 정도로 알 정도면은 제가 여기 없겠죠. 뭐 네, 계속 점집 차리고 있겠죠. 주식 점집.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나을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반등이 나와요, 어머니요. 곧 예, 이제 반등이 나올까요? 나오니까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 들어간다 해서 또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10%, 뭐 2%, 3%, 5%, 10% 보면은 다시 또 가서 그러면은 그만큼의 또 곱으로 5% 손실 보면은 10%의 수익을 나야지만이 저기가 되는 거니까 원금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써는 반등은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자신 있는 종목으로 공부하면서 대응하기 말씀을 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애써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진칼요. 한진칼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7만 원이고 50% 정도 됩니다. 7만 원에 50%. 역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정재훈 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7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거기 우리 여기 그 이우지 않은 사람이 네? 이우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사봐라 해서 샀더만 그냥 좀. 아, 지인분이 한 7만 원 정도에서 한번 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인분은 이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얼마에 파실 거래요? 그거 하면은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간다 이래서 샀더만은 모르겠습니다. 9만 원, 10만 원 간대요? 예. 그 지인분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버셨어요? 예? 그 지인분이 예. 주식 투자하셔갖고 돈 좀 버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뭘 믿고 그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예. 주식은 예. 남의 말 듣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꺼번에 7만 원에 그냥 한 방에 내 자산의 절반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종목이 빠지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한 5만 7천 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예. 밀릴 수는 있는데, 예. 어머니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거예요, 이거 종목. 예. 매수가로 올라올 거거든요, 어머니. 예. 언제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반팔 입을 때쯤에 뭐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 예? 반팔 입을 때쯤이면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요? 반팔 입을 때쯤, 반팔. 어머니 반팔 언제 입어요? 반팔. 예. 그럼 그 전에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어머니는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요. 예. 그냥 그걸로 이렇게 은행에 좀 넣어두세요, 어머니. 주식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반등이 언제쯤 한번 올 것 같아요? 빠르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예.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 그냥 매도하시고 예. 그냥 어머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이 돈으로 주식으로. 그러면 더는 안 빠지겠습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5만 8천 원 정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등이 나올 거니까 갖고 계시다가 예. 어머니는 주식하고 성향이 안 맞으세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시고 예. 그 돈 그냥 쓰세요. 그럼 아시겠죠? 좀 가지고 있어 볼까, 예. 일단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가 오면 파시라고. 그럼 오기만 오면 팔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올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그때 파시고 예. 주식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냥 그걸로 아.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내일 좀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반등 나와도 크게 안 나와, 어머니. 반팔 입을 때쯤. 아시겠죠, 어머니? 아, 예, 성공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잘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서 여름 때쯤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렸고 꼭 이렇게 지인분들에게 소개받으실 때는 공부하시면서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넷마블 나왔습니다. 매수가 17만 4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하채기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뭐 넷마블 지난번에 뭐 9월 달에 20만 4,500원을 찍고 지금 빠지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게임주들이 이제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뭐 좋을 것이다 하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넷마블 별로 안 갔어요.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이게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온 후,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라는 게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그 추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다. 이제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빅히트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중국하고의 또 한류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문이 열린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비중이 한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1만 6,500원에 이 지난 10월 30일에 가격대가 온다고 하면은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간 단가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굳이 가격 조정이 다 이미 나왔는데 여기에서 손절 라인은 큰 의미가 없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신다고 하면 19만에서 20만, 또 20만 원 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161.78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47%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늘 3,16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3,150이 약간 안 되는 정도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3,150선 안착하고 3,160선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했었는데요. 장 중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그래도 살짝 고개를 들긴 했는데 아주 많이 상승 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4,372억 원 매수해주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옵니다. 2,07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합니다. 6,610억 원을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오늘도 괜찮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83%, 0.38% 상승을 해줍니다. LG화학은 1%대 조정 나오고요. 네이버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2.20% 오늘도 상승을 해주면서 3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9%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삼성 SDI,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은 2.25% 조정이고요. 카카오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2.39% 상승세 보여주면서 51만 4천 원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0.45%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977.52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코스닥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조정을 받다가요.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HLB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해줍니다. 191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좀 오늘도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2%대 3% 조정 나오고요. 펄어비스는 4%대 강세 나옵니다. 해외에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시젠이 2%대 조정, 카카오게임즈가 0.36%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2.35% 조정받으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16% 그리고 CJENM도 빨간불 켜고 0.76% 강세 보여줍니다. 자, HLB가 지금에는 27.35%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하한가 부근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1.29% 조정받습니다. 네, 오늘장 봤을 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 이슈 그리고 악재, 호재가 좀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재훈 위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처음엔 좀 괜찮았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찬물을 끼어 얹었어요. HLB 27%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2시에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이 급락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녹화를 해서 또 올려줬더라고요. 근데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참 의구심이 들어요. 이왕 알려진 거 임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그 11시 12시 프로그램 그 주식 잔소리를 하기 전에 HLB 회사에 전화를 했었어요. 통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회사를 좀 전화를 했었었는데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크게 HLB를 제외한 각 기업의 큰 이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오늘 급락은 제약바이오 쪽 이 HLB를 제외한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 중에는 재료가 숨겨져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급락 나왔어요. 단기 매수에 대한 급소자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성장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여전히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흐름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성장 폭이 좀 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장주를 찾는 게 좀 이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수 먼저 정리하고 하채기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0.52% 상승을 합니다. 3,163.25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43% 내려갑니다. 977.7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하락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1원 30전 내려갑니다. 지금 1,100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하채기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LB가 오늘 시장에 완전히 확 찬물을 끼얹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일본은 1% 넘게 지금 상승을 좀 마감했고 항생 같은 것도 1% 넘는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면 오늘 코스피 말고 코스닥도 코스피 정도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HLB 쪽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제 HLB 쪽이 내일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안정을 찾아간다 하면은 오늘 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승 못했던 부분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원달러 지수를 조금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마감을 하고 다시 여기서 올라온다 하면은 시장이 또 상승세가 조금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 일단은 5일선에 올려놓는 그 구간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5일선에 올려놓으면은 조금 시장을 관망 상태에서 좀 보시다가 추후에 전략을 다시 잡아가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결론은 원달러 지수를 5일선에 올려놓은 데까지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오면은 그때는 조금 관망대군에서 좀 템포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종목들도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고, 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잘 선별하셔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원달러 환율 체크하면서요. 두 분 다 HLB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좀 악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른 종목들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LB고요. 아, 네, HLB. 네, HLB 용기 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95,100원이요. 95,000원? 95,100원. 95,100원이고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0%요. 30%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5,100원에 매수를 하셨,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혹시? 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으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뭐 NDA 신청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네. 그냥 매수하게 됐어요. 근데 악재가 나왔으면은 리스크 관리도 좀 병행하셨어야죠. 오늘 그 악재를 좀 뒤늦게 알게 됐고요. 뒤늦게 아셨어요? 네. 오전에 다른 종목 보다가 시장은 계속 보고 계셨었어요? 예, 시장은 보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에 치중하다가 음. 그 종목을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근데 참여를 아예 이미- 못 하시는 건 아니네요? 이미 네네 참여는 항상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하한가 뭐 300만 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쓸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태였어요. 하한가가 풀려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걸 아는데 그럼 대응을 하셨어야죠. 근데 이제 2시에 네. 2시에 이제 그 진양곤 회장이 그걸 뭐 발표한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그걸 기다리고 네. 이제 그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 영상을 봤는데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네. 이상한 말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일부 줄이셨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너무 이제 30%다 보니까 비중이 네. 한 20%는 줄였는데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줄였는데 그럼 원래가 50%셨어요? 아니요 30%에서 20%를 줄였어요. 30%에서 비중을 20%로 줄이신 거예요? 예, 예. 자, 일단 물은 엎어졌어요. 네네. 기사거리를 보고 하게 되면 어머니 말씀대로 자기 확리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HLB가 뭐 허위 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진양곤 HLB 회장의 얘기를 좀 보면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제가 말도 이래서 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를 겁나게 싫어해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보고할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 진양곤 회장 말은 결과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뭐 해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임상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유튜브의 핵심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럼 네, 그런데 이미 네. 그쪽에서는 실패라는 말을 썼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수정 보완 요청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죠? 네, 자, 그럼 결론 내보자고요, 어머니. 네네. NDI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약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만약에 잘못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머님이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왕 이미 이게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이제 추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머니. 어느 지금- 정도나 길게, 네? 어느 여보세요? 정도나 길게 봐야 돼요? 얼마나 길게 봐야 되냐고요? 네, 글쎄요. 이게 이미 올해 요번에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던 그런 부분들이라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마다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8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저는 좀 네.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줄이시고 네네.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 쪽을 그래도 난 제약바이오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제약바이오 섹터 많아요, 어머니. 차라리 네.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8만 원 알겠습니다. 언저리 오시게 되면 그냥 다 싹 다 정리해 버리세요. 네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NK맥스에 NK맥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7,000원에 뭐 50%입니다. 17,000원에 50%. 알겠습니다. 예, 예.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뭐 예.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예. 뭐 회사 뭐 이걸 매수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기술력을 보고 그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불안한 감이 있고 그러네요. 불안하시면 정리를 하셔야 되시죠. 예. 일단 비중도 많이 잡으셨고 일단은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사업을 해서 아무래도 이쪽 시약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예. 기술 성장주라 해서 예. 기술 특례주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을 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상장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실적을 좀 보면은 영업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저도 안 봤는데 많이 예, 결자가 좀 나고 있네요. 예, 이제 기술 성장주들은 따로 이제 조건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근데 20년도까지 이렇게 됐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신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버님께서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재무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예, 수익권이시니까 불안한 손실이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권이시니까 예.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예. 좀 재무 구조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세요.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들어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이만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